덧붙이자고 하면 아까 전에 그 피자의 땅 얘기가 네, 나왔는데 네, 피자의 네. 땅이 초창기 때는 또 상위 업체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그 그렇죠. 뭐냐면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하다가 알게 된 업체인데 그 오븐에 빠진 당이 네, 나와가지고 네, 네. 그게 애땅 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치킨 사업에도 어느 정도 무게를 실어야 되고 네. 뭐 피자 사업에도 하다 보니까 아마 모르겠어 내부 사정은 모르겠는데 좀 전략이 이렇게 분배되다 보니까 좀 그렇게 가지 않았나 싶고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고민을 하다가 아까 피자나라 치킨 공주의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업 방향을 치킨 브랜드 한참 뜨다가 국내가 조금 많이 순위에서 밀렸거든요 최근에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다음에 또 치킨 브랜드를 할 예. 때가 되겠지만 순위에서 많이 밀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정한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SPC가 2017년도에 피자업이라는 피자 예, 예. 브랜드를 런칭을 했는데 또 그게 또 피자 브랜드 정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사업이 안 돼서 올해 아예 적었어요? 철수했다고 홍대에 해요. 있었잖아요. 네. 3년 정도 만에 철수를 했다고 하는데 또 SPC가 굉장히 또 이런 브랜드랑 외식업계에서 좀 잘하는 업체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네. 이런 트렌드가 기존에 있는 피자 트렌드가 좀 많이 변해가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얘기 나눠보고 싶은 게, 그 이제 마케터를 저희가 모신 거잖아요. 그래서 뭐 피자헛 같은 경우 이렇게 온라인 마케팅을 많이 잘 했다고 하고 또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피자헛 마케터와 되게 친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딱 보면 알잖아요. 같은 업계에서 이게 이렇게 그죠, 하는 그죠. 거를. 네. 피자헛의 마케팅은 어떤 마케팅 전략을 했고 또 어떤 또 저희가 모르는 일반인들이 모르는 어떤 데 초점을 둬서 기술적으로 해서 이렇게 매출을 올릴 수 있었는지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사실 피자 네. 뭐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겉으로 보고 뭐 이제 그 관련돼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봤을 때 느낌은 되게 빨리 온라인 쪽에 이 강화를 했고 네. 이 강화를 했을 때 단순히 온라인 쪽에 비즈니스를 해야 돼가 아니고 이 효과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측정을 하면서 결국에 이 효과 측정을 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다시 돈을 투자했을 때 명분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을 썼어. 근데 이 100억이 어떻게 썼는지를 잘 몰라. 예를 들어서 대표가 윗사람이. 그러면 사실 이게 또다시 100억을 투자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냥 뭐 말로만 무슨 뭐 하기도 어렵고. 사실 IT 쪽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스타트업 쪽이라든지 이쪽에서 하고 있는 효과 분석들 예를 들어서 뭐 사실 아마 외식업계 대부분이 뭐 로그 분석이라든지 뭐 애널리틱스라든지 뭐 이런 걸 사용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뭐 대행사 맡기거나. 네. 그렇죠. 이것도 이해도 적고. 근데 피자헛이라든지 도미노 피자라든지 뭐 이런 상위 업계에 있는 그 마케터들은 기본적으로 이쪽이 강해요. 근데 특히나 강했던 게 도미노 쪽이랑 피자. 미스터 피자는 사실 뭐 브랜딩 쪽에 강한 거지 막 이쪽 온라인 쪽에 막 강하다고 느껴지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이 온라인 쪽에 대한 부분은 이 효과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쪽에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인볼브가 돼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 쓰는 거에 대한 효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온라인 쪽에 치중했고 온라인 쪽에 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온라인 쪽에 이렇게 파일을 키우니까 전체 매출이 키워지고 있어. 라는 거를 명확히 내부적으로 증명을 한 거죠. 그렇군요. 좀 약간 뭐 흔히 나오는 자료 서치지만 네, 내용을 좀 네. 덧붙이자고 하면 도미노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미국 도미노 본사에서는 우리가 흔히 요새 무인 로봇 배달 같은 것들만 네, 하는 것들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드론들 이용하거나 네. 그런 쪽에 기술 개발 투자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국내에서는 피자 업계 최초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고객 맞춤형 주문 서비스인 마이키친 그리고 간편 결제 서비스인 도미노페이 같은 인공지능 채팅 주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최초로 도입을 했다고 지금 네네. 언론상 홍보가 되고 있고요. 네. 또 피자 업 같은 경우도 안 좋았다가 지금 펀드에 매각되고 체질 개선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패스트 캐주얼 다이닝이라고 소형 매장으로 해서 컨셉을 바꾸면서 얘네가 또 온라인 쪽으로 어떤 혁신을 했냐고 봤더니 PC나 모바일 홈페이지 같은 경우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 저희 같은 사람이야 뭐 기업 영역 같은 것들 보고 업계 뭐 그런 것들 보는데 솔직히 소비자들은 그런 거 안 보지 않고 주문하기잖아요 애플이나. 그래서 그런 거 중심으로 다 전면적으로 개편했대요. 그리고 쓸데없는 기능들을 다 삭제를 하고 직관적으로 오로지 매출만 관련된 것으로 개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노력들이 아마 아까 말씀하셨던 마케터 하시면서 봤던 게 이게 잘 활용해서 분석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요. 혹시 이 피자 업계 아까 얘기했던 거라 또 다른 얘기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피자 업계 이런 타겟 네. 이런 걸 타겟하게 하는 뭐 방법들이 있을까요? 전략들?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저는 네. 아까 그 피자 나라 치킨 공주의 전략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네. 일단 이종거를 붙이자. 아, 네네. 네, 이종거를 붙여서 지금 현재 이 결국에는 사실 본사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피자를 하고 있는데 치킨을 갖다 붙이는 것도 똑같거든요. 그렇죠. 피자가 정체이기 때문에 다른 거를 해서 이 매출을 키워서 이거를 좀 보완하자 거든요. 네. 그 매장 매출도 마찬가지라고 네. 봐요. 결국에는 지금 피자나 치킨공주가 왜 압도적으로 다른 데에 대비해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실제 점주들이 가져가는 돈이 네. 충분한지 그거를 보면 일단 이종 거를 잘 붙여야 된다. 그러면 결국엔 이종 거를 어떤 걸 붙여야 하냐가 뭐 관건일 텐데 전 뭐 개인적으로는 그 뭐랄까 소재들 보면 그 마진율이 좋은 소재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류 같죠, 주류. 그러면 피자랑 뭐가 잘 어울리냐면 사실 맥주가 잘 어울려요. 그렇죠.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수제 맥주 시장의 대부분의 그 플레이어들이 피자를 쓰거든요. 아, 근데 피자가 맛이 없어요. 아. 수제 맥주 맛이 있는데. 네. 근데 피자는 또 피자 업계는 맥주를 쓰고 싶은데 기존에 뻔한 맥주를 쓰네. 서로 협업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뭐 협업이 가능하면 뭐 좋죠. 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뭐 양주장 인수해 갖고 한다든지. 예. 예를 들어 교촌이 그 수제 맥주 양주장을 인수해서 하는 것처럼. 네네. 근데 뭐 그런 식의 방법이라든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야, 피자랑 뭐 맥주 파는 데 있잖아. 근데 그거를 둘 다 잘하는 데가 없어요. 굳이 얘기한다면 개인 매장 정도. 네. 네, 뭐 이런 데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뭐 가져가 봐야 되지 않을까. 첫 번째 현실적인 부분에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먹으면 정크푸드야. 이 부분을 조금 그 괴리감을 좀 없애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 그 주님께서는 여기 생존 전략에 대해서 하나의 제안으로 프리미엄화를 얘기했는데 네. 피자 시장을 프리미엄하는 노력들도 괜찮은 전략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 프리미엄이 물론 네. 물론 시장이 그 가면 갈수록 양극화는 되지만 문제는 다 서로들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중저가들이 다 지금 그 매출이 폭망하는 이유가 브랜드 급에 안 어울리게 우리는 프리미엄이야. 그래서 가격이 이 정도야. 근데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래 뭐 예를 들어서 도미노 피자는 뭐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 너무 많이 보여. 뭐 예를 CF도 보이고 뭐 어서 매장도 잘 보이고 뭐 예를 들어서 예. 배달이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인지가 잘 돼 있어서 충분히 이 브랜드는 이 값어치를 줘도 난 인정해 라는 게 됐을 때 이 금액을 올리든지 뭐 그게 아니면 브랜드 가치를 올린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업계에 있을 때 느꼈던 부분은 그냥 원가 예를 들어서 식자재 원가가 올라가면 고스란히 그냥 다 반영해 버려요. 이거를 낮추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요. 왜냐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 지점에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지향하는 가치점이랑 실제 제품과의 괴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율배반적인. 그렇죠. 재료는 프리미엄이지 아니지만 마케팅 포인트로 프리미엄을 외치는 건데 저거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같은 관점인데 모 회사가 패스트푸드인 게 명백한데 피자를 되게 건강, 웰빙 이런 걸로 엄청나게 마케팅 소구점 찾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아는 브랜드가요? 뭐 계속 주구장창 외쳤던 회사일 것 그렇구나.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렇게 가는 거를 맞나? 제가 뭐 마케터는 아니었지만 시키니까 이게 좀 웃긴데 좀 이걸 제가 좀 귀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외치는 거에 대해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는 사실 뭐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거는 당연히 어찌됐건 만약에 그걸 얘기 안 하고 패스트푸드라는 관점으로만 만약에 접근을 한다고 하면 사실 계속 디스카운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지가. 그러면 계속 이제 어떤 그거에서 멀어지고 사실 이게 굳이 딱 맞다고 해서 건강하니까 사 먹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냥 그거는 네. 그냥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하나. 그렇죠. 네. 좀 더 건강하다.
그 고피자 브랜드에 대해서 이런 작은 매장이 과연 진짜 기술화했을까? 효율화 시켰을까? 이런 의구점이 좀 드는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전 효율화 시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효율화 시킨 것 같은데 중요한 건 효율화만 시켰어. 맛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 영역에 있던 기존 근처에 있던 분들을 이제 영입하면서 그럴 수 제품력을 있죠. 보완하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음. 거기는 저희는 이렇게 그 도우를 네. 그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거기는 냉동. 따로, 네, 냉동 네. 따로 해요 거기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점주들의 리소스를 없애게 그냥 뭐 되게 뭐 마치 그 마늘 얼린 거를 얼린 걸로 그냥 쉽게 그냥 하나씩 빼서 쓸 수 있게 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편의성과 효율성은 좋은 것 같은데 맛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뭐 피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야 냉동 피자 때문에 무슨 피자 업계가 뭐 매출이 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맛없어요. 냉동 피자 먹어본 사람은 다시 재구매 못해요. 정말 맛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오뚜기라든지 네. 뭐 아니면 뭐 CJ 쪽에 뭐 네네. 피자 있잖아요. 네. CJ도 제가 듣기로는 그 미국의 되게 유명한 그 피자 회사였나? 뭐 그 네네. 회사를 통해서 뭔가 맛을 올리는 작업을 아, 지금 하고 예, 있다고 예, 들었는데 예. 이제 걔네는 계속 이제 HML이라든지 냉동 네네. 이쪽에 이제 비즈니스 많이 하니까. 근데 오뚜기가 급타격 받았던 게 뭐 거의 막 2년 사이에 막 전체 그 냉동 피자 그 시장이 2년 사이에 10배 성장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 막 그런 줄어들었어요. 어, 맞아요. 예. 막 그 아, 그래요? 네, 빨간 어떤 경고등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음. 한계를 또 보이는 거죠. 맛의 그렇죠. 한계. 근데 저는 네. 그러면 결국에는 그 고피자는 싸. 예를 들어서 1인 피자야. 네. 그 예를 들어서 5, 6천 원밖에 안 해. 네. 네. 그럼 되게 좋아요. 음. 좋잖아요. 뭐 쉽게 사 먹을 수 있고 마치 네. 무슨 뭐그 컵떡볶이처럼 좋잖아요. 음. 근데 맛이 냉동 피자랑 차이가 없어. 저는 이게 극단적인 비교인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서 오히려 기존에 있는 피자들이 어찌됐건 완전히 절망적이지는 않을 수 있는 게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럼 서로 네. 잘하는 것들을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오히려 외식 쪽에는 이런 IT 쪽을 접목하거나 혁신을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네. 체험이 안 돼 있고 시도를 해보지 않아서 좋죠. 아직 이 접목을 못 해봤어요. 근데 이쪽은 그 고피자 쪽은 아예 이쪽 인더스트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뜬금없이 공대 계열에서 들어와갖고 네. 하이스트 출신. 네 그런 식으로 네.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그냥 맛의 기준으로 본 게 아니죠. 네. 근데 외식 쪽에 이 전형적인 이 나머지 피자들은 다 맛있어요. 맛이 기본적으로 있죠. 뭐 비싸서 그렇지.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그치. 부분들을 서로 접목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이 그 피자 업계에서 지금 시장을 더 키워나가고 네. 오히려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또 저 예의주시하고 있는 기업이 그 온라인 그 HMR 기반으로 하는 회사 중에 우주인 피자라고 있어요. 네. 아, 네네네. 패키지도 심플하고 컨셉도 좀 명확하고 저는 여기서 또 다른 생존 전략이라기보다 대안이라고 해야 되나? 요새는 그 프랜차이즈라는 표준화되고 그 일관된 어떤 브랜드 속성을 가진 것보다 이제 이태리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기존의 개인 매장들이 또 뭐 대부분은 화덕이나 신피자들 종류들이 많긴 하겠지만 네. 그런 브랜드들도 꽤 퀄리티를 괜찮게 맞추면서 피자를 수월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업계 전체적인 얘기를 또 다시 얘기하면 프랜차이즈가 아까 어떤 대외 환경 때문에 이제 줄어드는 부분도 있는데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이 프랜차이즈를 조금 식상해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피자 브랜드들이 메뉴나 브랜드 컨셉에 있어서 조금 더 프랜차이즈스럽지 않게 하는 것도 일부분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죠. 스타벅스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네.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형태의 네. 그 것들,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뭐 그냥 기본적으로 외식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그쪽에 사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종로 쪽에 있는 스타벅스의 생김새, 예를 들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일본에 뭐 있는 그 스타벅스의 생김새, 마치 그 저 이번에 그 커피 누구죠? 들어온 애들
블루보틀처럼 예. 그런 식으로 그런 인테리어 자체라든지 그런 분위기, 브랜드에 대한 네. 분위기를 미묘하게 바꾸면서 가져가거든요. 그게 프랜차이즈스럽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브랜드는 그거였어요. 사실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브랜드는 밖에 네. 파사드 같은 걸로 크게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뭐 벽에는 와 3개 정도의 메뉴 브로마이드가 있어야 되고 의자는 뭐 이렇게 붙여야 되고 뭐 여기 이제 여기 소재 같은 건 다 이렇게 찍어내듯이 이렇게 네. 하는 경우가 되게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소비자들은 똑같은 걸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원치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되게 어느 순간 고민했던 게 저는 사실 브랜드의 그 기능 중에 되게 중요한 기능이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이 브랜드를 재구매하는 게 이 네.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그 기능 중에 하나라고 여겼는데 네. 이제는 브랜드가 박혀버리면 네. 꼰대 브랜드 같은 거예요. 뭐 노후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핫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뭐 저희가 뭐 이제 그거는 굳이 뭐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네. 예를 들어서 그 메트로 쪽에는 스피크이지 바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뭐냐면 간판이 없어요. 음. 그게 이제 미국에 이제 그 대공황 때 술 네. 못 파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술은 사람들이 음. 먹고 싶어 하는데 음. 그 어디 가서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들어가서 간판도 없이 아. 몰래 들어가서 아는 사람만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형태 네. 그런 형태의 바들이 네. 되게 많이 늘어났고 지금 을지로나 한남이나 이런 쪽에 왜 간판도 없어 보이는데 네. 뭐 되게 잘 되는 매장들 있잖아요. 그런 매장들이 그런 형태라고 봐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오히려 낮추고 안 보이게 하고 막 낯설게 만들고 뭐 뜬금없이 이게 여기 왜 있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피자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개인 피자 중에서 컴버터 피자라고 강남에 네. 그 피자가 있는데 그 스타일은 미국식 피자의 두꺼운 도우를 써요. 네. 근데 위에 올라가는 토핑은 이태리 토핑이에요. 오, 특이하네요. 근데 그 한 조각이 거의 웬만한 여자 얼굴만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네, 물론 이거는 뭐 전체 브랜드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생존 전략의 하나다. 그러니까 그래서 컨버터인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그렇죠. 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것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 로컬라이징 하는 어떤 그 개인 브랜드처럼 브랜드 컨셉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되게 중요한 전략이에요. 예, 저희 그 키 악셀 인디케이터에 이제 저희 엑셀 리포트를 받아보시는 분들의 첫 장에 보면 운영 형태로 보면 업종별로 프랜차이즈냐 독립 매장이냐 개인 매장이죠. 독립 매장 그 비교를 해봤더니 뭐 한식 같은 경우는 92대 거의 7 이 정도로 압도적으로 독립 매장들이 많고 하지만 피자랑 치킨은 프랜차이즈 비중이 거의 6대 4 정도로 그러니까 브랜드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 강세인 업종들인 거죠.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반대로 그러면 개인 브랜드에 더 커질 수 있는 시장이 있다. 이게 만약 경쟁 구도라면 개인 브랜드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서로 상반된다 이러면 오히려 시장 측면에서는 개인 브랜드가 더 강세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싶네요. 여러 업종을 두루 이렇게 둘러보셨는데 혹시 어떤 피자만의 매력 혹은 피자만의 반대로 피자가 이래서 다른 데보다 별로다 뭐 이런 관점들이 있을까요? 창업자 관점에서 아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뭐 사실 소비자 관점이랑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저는 네. 보편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익숙하다는 거. 장점이 피자가 첫 번째. 네. 아, 그러니까 익숙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어렸을 때부터 먹어왔고 네. 뭐 사실 그냥 금액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았었고 쉽게 먹을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익숙함 이걸 이미 다 경험해 왔고 그리고 또 뭐 집에서도 요즘에는 조금 생각 있는 분들은 좀 안 그렇긴 한데 뭐 쉽게 아이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엄마 없을 때 이거 사 먹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런 거가 많이 있잖아요. 창업 쪽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사실 그런 부분이겠죠. 그냥 익숙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좋다고는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였냐면 그 창업자들이 뭐랄까 내가 투자한 돈이 있기 때문에 되게 무슨 엄청난 그 이익을 내야 되는 줄 알아요. 저는 그 괴리만 그러니까 애초에 예를 들어서
그냥 어디 투자하기도 지금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요번에 그 문제 많았던 어떤 그런 그 펀드 방식처럼 그런 것도 투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저는 그 현행 금리 수준보다 상회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을 날 수 있는 네. 형태의 목적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외식해서 빵빵 터진 사람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식하면 왠지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내가 또 절대적으로 드리는 어떤 그 노력? 네. 그것도 많잖아요. 남들 다 쉬고 있는데 난 못 쉬고. 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에 대한 그 기대치가 기대수익. 높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걸 낮추고 예를 들어서 이 투자한 대비해서 한 7%, 8%? 네, 지금 뭐 금리 뭐 한 3% 하잖아요.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일해야 되나요? 어? 10년 이상.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 그런 형태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이거를 뭔가 그 한탕 뭔가 해야 된다. 이 한탕이 접근이 본사도 한탕 접근하고 있고요. 네. 소비자도 한탕 접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다 한탕 접근하는 사람들끼리 다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장점은 익숙한데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창업자들이 좀 눈높이를 낮추고 네네. 오히려 보수적인 접근으로 좀 이 창업 아이템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익숙한 패스트푸드가 괜찮아 보이는 거죠. 익숙한.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쭈님께서 그 카이 지표를 몇 가지 이렇게 정리해 오셨는데 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네. 첫 번째 그 프랜차이즈와 독립 운영의 운영 형태 비교는 했고 네. 나머지 부분들 혹시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 두 번째로 보시면 창업 회원율 분석이라는 지표가 아마 나갈 거예요. 네. 저희가 뭐 다른 브랜드가 여러 개 나올 건데 창업이랑 폐업률이 여러 업종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안정적이네요. 거예요. 예, 예. 네. 근데 이게 또 이게 좀 통계치인 거다 보니까 이게 정보 공개서 자료 바탕으로 가공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침체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맹점 개설도 안 됐고 그러다 네. 보니까 배점률도 작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가만히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또 똑같이 전년 대비 가맹점 증가율을 본다고 하면 또 패스트푸드와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당연히 가맹점 개설도 작았으니까 배점률도 적고 가맹점 증가율도 작게 되겠죠. 통계치니까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수익성, 생산성 분석해서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매출액과 매출액 대비 식재료비 인건 비율, 네. 테이블당 매출률 표가 있을 텐데 보시면 저희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좀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높은데 통계치로 본다고 하면 저희가 식자재로 우리가 가장 코스트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네. 게 식재료랑 인건 비율이잖아요. 그게 전체 업계 중에서 중하 수준 정도, 중하 수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산업군 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객단가도 높은 편이네요. 맞죠. 예. 그래서 객단가나 테이블 평균 이런 것들이랑 평당 매출액이 상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통계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전체 네. 매출액인데도 피자 같은 경우는 배달 업종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것 수치가 허수가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조금 유의미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두루두루 분석해 주셨는데요. 재무 데이터 기반으로 여러 참고 자료를, 참고 문헌을 활용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 업종 그 전임맨으로서 내가 만약에 창업을 한다고 하면 이 업종으로 창업할 거다 하는 게 있을까요? 예. 창업을 생각해 보시죠. 지금 창업하신 거죠, 뭐 프리랜서니까. 근데 외식업을 한다고 하면 네. 내가 두루두루 다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 뭐랄까 그 가지고 있는 상황이 다르다 보니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조금이라도 그 일반인보다 이해도가 있으니까 저는 개인 매장을 해요. 개인 매장으로. 네. 물론 이제 개인 매장으로 어떤 걸 할래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네. 저는 개인 매장으로 했을 때 지금 앞으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 2, 3년 내에는 네. 창업 비즈니스가 되게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개인 매장으로 할 수만 있다면 이 개인 매장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사실 프랜차이즈 하는 이유가 내가 뭐 신메뉴 만들 수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미리 다 세팅되어 있는 네네. 것들 그렇죠.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소비자들이 원하는 형태는 아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실 돈값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돈값을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피자나라 치킨중처럼 우리가 잘 보지 않는 그런 원석 말고는 그런 어떤 그 잘 돼 있는 형태 말고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이름이 좀 더 많이 알려져 있는 형태를 하는 게 그래도 리스크 측면에서는 더 낫다. 뭐 예를 들어서 비비큐라든지 도미노 피자라든지 네. 조금이라도 더 유명한 거를 하는 게 변동성이 적어요. 그렇죠. 네. 네. 어떠셨나요? 저희 처음에 섭외 받으시고 조금 고민하셨을 건데 여기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소감 소회 부탁드립니다.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네. 엄청 쏟아내시던데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뭔가 그 사실 뭐 모르는 분들도 아니고 네, 이제 네. 알고 있는 분들이어서 조금 뭐랄까 그냥 편하게. 사담하듯이 네. 사담하듯이 얘기했던 것 같고 네. 그냥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너무 가벼운 얘기들만 한 건 아니까 그냥 제가 얘기한 내용이 네. 그래서 아닙니다. 뭔가 이거를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면 네. 참 좋을 텐데 아니요, 너무 깊이 있게 그러진 않았던 보시는 거. 분들 네. 더 이해를 잘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네. 개인적으로 아쉬운데 네.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조금 더 많이 만들어져서 네. 뭐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네. 뭔가 계속 이런 그 산업을 조금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형태가 계속 만들어지면 네. 좀 더 좋지 않을까? 사실 저도 뭐 사담이지만 네. 외식업에 들어온 이유도 네. 저도 사실 그냥 평생 직장 생활을 할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외식을 할 것 같은데 네. 이쪽을 잘 모르니 좀이라도 내가 이해한 상태에서 뭔가 창업을 하면 실패는 없겠다. 네. 이런 생각에서 사실 이쪽 카테고리 넘어온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이라고 조금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케터로서는 애착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외식업은 솔직히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뭐 다시 태어나도 외식업에서의 마케팅 일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 잘 모르겠는데 네. 마케팅을 하겠죠. 마케팅을 마케팅은 하는데 확실히 한다. 외식업의 마케팅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사실 저희 한국에서 이렇게 외식업이 조금 뭐랄까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비즈니스처럼 여겨지는 건 이 네. 산업의 파이가 아직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좀 선진국처럼 빨리 좀 이 파이가 좀 커지고, 그래서 제가 파이가 커진다는 거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많아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질적 수준들이 높아져서 네. 양적인 성장이 아니고 질적인 성장들이 조금 더 깨져서 정말 예를 들어서 의료 쪽이라든지 아니면 저쪽 IT라든지 이런 그 비즈니스처럼 좀 더 그냥 1 플러스 1, 2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1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5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비즈니스가 되면 저는 좋지 않을까요? 네. 더 기회도 많을 것 같고. 네, 아주 좋은 저희 업계에 대해 같은 충고예요. 감사드립니다. 저희 요거 카카오 패밀리의 카카오볼 전혀 돈을 받지 않은 PPL입니다. 네, 카카오볼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딱 지금 당 땡기네요 이제. 근데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아니. 네, 그리고 이 리포트 두껍습니다. 아니, 두껍진 않고 이 리포트 정성스럽게 쭈님이 만드신 이 리포트를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저희가 이거를 나중에 유료지만 지금은 이렇게 공짜로 드리니까요. 꼭 좀 반응 좀 해주시고요. 저 궁금한 것 좀 물어보세요. 저희가 방송이라서 더 얘기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게 많고 편집도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꼭 리포트 받아보시고 혹은 방송 보시면 좀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예,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 된 것 같고요. 좀 좋은 얘기 많이 들었는데 끝으로 제 전 피자 브랜드 대표님께 어떤 뭐 응원의 메시지나 아니면 못했던 얘기, 저요? 예, 퇴사하면서 못했던 아니야, 얘기, 됐어요. 4년 전 얘기인가? 됐어요. 짧게라도 몰라요. 해주세요. 그냥 뭐 예, 인사라도 그러면. 네. 예, 다 같이 잘 살아봐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직 악셀! 안녕하세요. 매직 악셀의 쏨입니다. 매직 악셀에서는 저희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재밌는 내용들을요 리포트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람은 필수! 그리고 자신의 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직 악셀!